안녕하세요. 아시아 친선대사 8기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아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와,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평범한 한 청년이 어떻게 아시아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아시아 역사를 만드는 그 길을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서로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강지민님, 간호민님, 공률님, 건윤희님, 건혁수님, 김남주님, 김민경님, 김민섭님, 김성진님, 김수빈님, 김한결님, 남성민님, 도영균님, 박선향님, 박세웅님, 박세현님, 박수민님, 백서윤님, 손승아님, 송서율님, 신혜리님, 신윤지님, 오형근님, 원예진님, 이달솔님, 이현수님, 전요한님, 전세훈님, 전소연님, 전연서님, 정유민님, 정인서님, 조현님, 조혜림님, 최혜진님, 최찬님, 최연서님, 하지우님, 하채원님, 허진영님, 황인희님, 황재훈님, 이렇게 아시아 친선대사 8기는 총 42분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꿈을 나눠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함께 되었습니다. 자, 이 이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아시아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시아 친선대사 활동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21세기 독립운동 활동합니다. 여러분들은 외교관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외교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역사가는 아니지만 아시아 역사를 만드는 활동합니다. 독립운동가, 외교관, 역사가 정말 이런 모든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떻게 느껴지시나요? 자, 먼저 독립운동가를 볼까요? 자, 그럼 100년 전에 바로 1907년경이죠.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을사늑약이죠. 우리나라 외교권이 일본에 의해서 빼앗기던 그 순간, 그 이후에 한국의 목소리는 전 세계에 전달되지 않고 있었어요. 바로 일본이 우리 목소리를 뺏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렸죠. 바로 이렇게 퍼뜨렸어요.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에 대해서 일본의 식민지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조선은 무능해서 조선의 역사가 없어서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일본 제국이 조선을 식민지 노동하다라는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게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 외신 기자가 조선땅을 밟았어요. 그래서 조선인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한 주인공입니다. 바로 여러분 나이 또래인 것 같아요. 10대, 20대, 1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조선의 청년들. 그 청년들을 향해서 외신 기자 맥킨지는 이런 말 했습니다.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한 젊령이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어차피 우린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연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외신 기자가 충격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막대한 일본 제국주의 총칼 앞에서 이들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싸웠죠. 그 모습을 외신 기자 맥킨지가 발견했고 그 내용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자, 일본에 의해서 퍼졌던 가짜 뉴스, 거기에 대항했던 조선인들의 올바른 진실의 목소리,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외신 기자 맥킨지. 자, 이런 모습은 지금 오늘날한테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전 지금 저한테 주어진 어려움, 두려움이 있을 때 바로 이 100년 전 우리 땅을 지켰던 우리의 목소리를 전세에 알렸던 이
조선의 청년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꿈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한테 전파하고자 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있죠. 1907년 7월 5일자에 외신에 실린 조선의 청년들입니다. 바로 이상설, 이준, 이휘종이죠. 동일한 1907년입니다. 고종 황제가 조선의 청년 3명을 국제기구에 파견해서 일본의 불법적인 을사능력을 고발하러 일본의 부당한 침략에 대해서 올바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보냈죠.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국제기구에 가서 우리 목소리 들어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외신 기자들한테 당당하게 일본의 불법적인 침략에 대해서 고발하고 조선인들이 독립과 자유를 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외신에 실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속 주인공 오늘날 BTS 할리스타 못지않게 멋지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조선인들의 우리들의 자유로운 정의의 목소리는 이렇게 전 세계에 끊임없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100년 지난 지금 우리 광복이 되었고 한국은 그 옛날처럼 일본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가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0년 전에 비해서 과연 제대로 알려져 있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재밌는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자, 세계인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자, 2017년 뉴욕 타임즈 기사죠. 그 당시에 북한이 동해안에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워낙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북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당시 1746명의 미국인들한테 이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북한의 위치를 찍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 보일까요? 어떤 미국인은 일본이 북한에 있대요. 어떤 미국인은 중국에 북한이 있대요. 어떤 미국인은 인도네시아 북한이 있대요. 어떤 미국인은 호주에, 어떤 미국인은 인도에 단지 37%만 북한의 위치를 정확히 찍었어요. 이렇게 북한의 어떤 미사일 관련 뉴스가 워낙 많이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그렇할지라도 북한이 어디 있는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자, 북한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모르겠죠?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석박사를 공부 중인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를 한번 그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의 청년이 그린 우리 한국의 모습이에요. 진짜 재밌죠? 인도네시아의 청년들이 그린 한국의 모습이에요. 한국에서 석박사를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그린 모습이에요. 자, 멕시코 청년이 우리나라 모습을 그린 모습이에요. 자,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국내 공부 중인 석박사 공부 중 외국인들 또한 한국에 살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몰라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제대로 모르는 위치도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죠. 자, 여기 보시면 캄보디아 청년이 우리나라를 그린 모습이에요. 인도네시아 청년이 그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자, 세계인들이 한국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내용을 볼까요? 당연히 BTS가 정말 유명합니다. 1위가 K-팝 가수 BTS 같은 가수죠. 2위가 한국 음식, 3위가 현대문화, 4위가 삼성의 LG, 5위가 IT 기술, 6위가 드라마 영화. 자, 한국 드라마 음악을 좋아하는 해외 한류 팬이 무려 1억 5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한류 팬들이 미용과 드라마, 패션에 관련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100년 전에 비해서 한국은 유명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 속에 우리 역사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자, 저한테 온 편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한국 역사 배울 게 뭐가 있어? 중국 역사였다가 일본의 지배가 된 게 다잖아.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 역사를 알려주려고 검색해봤다가 정말 큰 충격받았어요.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교과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유명한 교과서의 한국 속의 내용인데요. 차이나 컨트롤,
시작 문장부터가 중국은 한국사 대부분을 컨트롤 조정했다. 뭐 지배했다는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듀링 더 당 다이너스티 중국의 당나라 때 코리아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여러분 클로니가 뭐죠? 식민지. 듀링 더 당나라 동안에 코리아는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이니까 처음부터 식민지. 중국 당나라 때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 이렇게 중국이 식민지려다가 1910년도에 재팬이 일본이 한국을 합병했대요. 자, 우리는 일본이 1910년 한국을 식민지하기 전까지는 독립된 나라였고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기 이전부터 과거에도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처음부터 식민지 또 식민지 또 식민지 하다가 이 중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일본이 합병했다고 1907년 일본이 전 세계에 가짜뉴스 퍼뜨렸을 때 우리 조선인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전하겠던 의병들 해외 특수사들 그때와 지금의 달라진 내용 없어요 여러분. 물론 경제는 발전했고 우리 한류가 정말 인기 있고 세계인들 한국하면 와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우리 역사 문화는 100년 전에 비해서 바뀐 게 없어요. 심지어 시험 문제 볼까요? 왜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미국의 교과서에 나왔던 쪽지 시험 문제. 이거는 옥스퍼드의 교과서에 나온 우리나라 역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볼까요? 여기 보시면 한국은 과거 중국의 영토였대요. 에이션드 차이나. 이때 고구려 백제 신라식인데 이때 한국이 다 중국 거였대요. 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교과서 볼까요? 3세기 때 우리 한강 이북이 다 중국 거라고 나와 있어요. 미국 SAT 교과서 볼까요? 18세기 한국은 다 중국 거였대요. 동해는 일본이라고. 아니 100년 전에 우리 의병들이 우리 핵특사가 일본의 가짜뉴스에 대항해 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목소리를 전하고자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웠고 강복이 되었고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그리고 지금은 또 외교권이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일본 식민지도 아니라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올바로 전할 수 있지만 해외 교과서에 백과전에는 그 옛날 100년 전에 비해서 바뀐 게 없어요. 자,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여기 보시면 해외 정부기관 사이트예요. 한국의 역사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지배받은 역사였다. 중국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배가 되었고 그 중국의 지배를 1910년 러일 전쟁 이후로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이게 해외 정부기관에 나와있던 내용이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그 중국의 지배가 1910년 러일 전쟁 이후로 일본 지배가 되었다. 100년 전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그때 전 세계에 퍼뜨렸던 내용.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했죠. 어떤 명분? 바로 조선이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겠죠. 자, 안녕하세요. 호주 유학생인 학생입니다. 세계지리 과목 중간고사 시험 접수가 충격받았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답은 일본어였어요. 동일하게 적었는데 틀렸어요. 담임 이런 말 했대요. 교과서에 일본어잖아. 자, 그 교과서 볼까요?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이름에 시오 재팬 일본에 해놓고 시험 문제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이름 무엇인가라 출제하게 했어요. 일본에. 답은 동해죠. 근데 1919년도 일본이 우리 조선을 식민지 했을 때 그때 그 사이에 1919년도에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기구가 있었어요. 국제수로기구라고. 그때 우리나라 외교가 없었으니까 일본이 대신 나가겠죠. 그때 우리나라 동해 이름을 없애버리고 일본이 국제기구에 일본이라고 이름을 넣어버렸어요. 우리의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동해바다 이름은 바로 일제강점기 때 빼앗겨서 국제기구에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라고 각인되었어요. 자, 그런 내용이 강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해외 교과서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심지어 호주 교과서 시험 문제 볼까요? 세계 지도에 바다 이름을 기입하는 시험 문제인데 11번에 정답은 일본이 나왔어요. 자, 해외 유명한 정부기관에서 독도를 이렇게 리앙쿠트 락스라고 해놨어요. 독일은 일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리앙쿠트 락스는요 1800년도에 프랑스 배 리앙크루라는 배가 동해안 지나가다가 독도를 발견하고 저거를 자기가 발견한 바위덩이라고 해서 리앙크루라는 배가 발견한 락스라고 해놨어요. 아니 강복이 됐으면
당연히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 홍보하는 이름인 독도, DOK, DO라고 해야 되는데 1800년도에 외국의 어떤 배가 저걸 발견했던 이런 바이동이라고 했던 그림이 항복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사이를 노리고 일본 전 세계에 독도가 다케시마를 홍보하고 있는 거죠. 정말 황당한 일이죠. 여기 보시면 미국 CIA 일본 거 볼까요? 독도 부분에 화살표를 이렇게 강조해놨어요. 그리고 우선 리안쿠토 락스라고 해놓고 일본이라 해놨어요. 자, 여러분 볼까요? 여기 보시면 한국 지도에서는 또 서해, 동해, 남해가 작게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 일본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영토가 표기되어 있죠. 왜일까요? 일본은 정말로 바다에 대한 엄청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불과 15cm 불과한 작은 돌덩어리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바다 영토라고 만들어서 거기 섬으로 편입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넓고 넓은 바다가 다 자기 거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일본이 바다 영토에 관심이 많은 거는 바로 영토 문제가 걸렸겠죠? 대표적으로 독도 문제가 걸렸겠죠? 구글사에 독도를 치니까 이렇게 독도가 DOK, DO가 아니라 리안쿠토 락스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일본에 유리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우리 역사가 이렇게 강복이 되었고 지금 일본의 식민지도 않은데 잘못되었을까 궁금하겠죠. 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했을 때 그때 우리의 영토를 뺏기 전에 먼저 뺏은 건 바로 우리의 역사였어요. 자, 일본은 국제사회에 한국을 지배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의 역사를 조작했어요. 침략의 합리화를 위해서. 바로 조선이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가 없기 때문에 조선의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도와주기 위해서 식민연구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영어로 만들어서 해외에 알렸어요. 그래서 식민지배를 합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조작을 해가지고 해외 홍보했어요. 결국 1910년부터 1945년 그 한 번의 일본에 의한 식민지 역사 때문에 우리의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가 이렇게 국제사회 속에서 일본에 의해서 잘못되게 알려진 거죠. 자, 문제는 강복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일본이 전 세계 초중고 교과서에 세계사 지도 체계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이어서 전 세계 한국을 바로 알리는 21세기 독립운동가로서의 부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바로 방크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바로 1919년 빼앗긴 우리의 이름 동해, 무려 2000년 동안에 동해라는 이름이 한국의 문헌 속에 나왔거든요. 가게토 대왕비에 나왔던 것처럼 이 동해라는 이름은 우리 역사 속에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국제사회 속에서 동양 일본해야 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크 회원들이 건의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천 명간 발행한 해외 교과 출판사에서 방크 회원들의 건의로 일본의 표기가 동해로 바뀌었어요. 자, 1910년 나라를 뺏기고 1919년 일본이 국제사회의 국제기구에 일본을 접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힘없었지만 다시 강복이 되고 지금 이 순간 방크 회원들이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전세계 교과서에 세계 지도에 적극적으로 알렸고 그 결과 이렇게 일본의 동해로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심지어 이렇게 해외 지도 사이트에서 방크 회원 활동을 소개했어요. 방크 청년들이 해외 교과서와 세계 지도에 적극적으로 동해 표기를 알렸다. 그래서 일본에 표기된 부분을 동해로 바꾸는 일에 성공을 했고 그들의 주장이 일본에보다 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해외 유수의 웹사이트에서 동해를 표기한다. 인도했는데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후 전쟁의 승자는 한국인들의 애국심이다. 라고 방크 청년들의 21세기 독립운동 활동으로 전세계 웹사이트에 교과서에 적극적으로 일본의 대신 동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방금 청년들이 바로 해외 교과서 세계지도 웹사이트에 잘못된 것도 고치지만 올바른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활동했어요. 여기 보시면 해외 유명한 사전이죠. 영국에서 유명한 사전인 콜린스의
우리 한국의 한복에 대해서 등재가 안 돼 있길래 적극적으로 방금 청년이 여기 한복을 등재시키기 위해서 건의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한복이 한국의 전통 복장이라고 의상이라고 최초로 등재가 되었어요. 100년 전에 우리 역사를 우리 영토를 제대로 지켜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가 싸웠던 그 정신을 지금 이어서 21세기에 해외에 있는 빼앗기 우리 바다 이름을 되찾고 그리고 우리 찬란의 역사 문화를 해외 교과서에 백과사전에 알리는데 성공을 했어요. 우길기 또한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부분을 방금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바로 우길기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이라고 전범의 깃발이라고 항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내용도 시정을 했어요. 자, 여러분 선배들이죠. 바로 방크의 고등학생 방크 회원이 1000만 명이 보고 있는 해외 웹사이트에서 우길기를 판매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우길기가 바로 일본의 침략 범죄를 상징하는 깃발이라고 독일 나치의 하케크로이츠랑 같은 거라고 적극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렸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고발해서 이렇게 강원일보 일면에 실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어때요? 100년 전에 외신기자 맥킨지한테 일본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알고 있던 맥킨지에 대해서 올바른 진실을 알렸던 조선의 의병들, 정규 군대가 아니라 의병, 올바른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에 모였던 의병의 그 모습이 이 사진들이에요.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연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그래서 외신기자들한테 감동을 주었다. 결국 이 외신기자는 이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정신을 받고 감동받아서 그 이후에 조선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기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훗날 한국 정부가 이 맥킨지한테 훈장까지도 주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올바른 몫을 홍보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100년 전 한국 독립운동가의 꿈을 이어서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당시 100년 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맥킨지라는 기자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도 제대로 알린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바로 다른 나라의 어려움도 올바른 목소리가 되어서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는 것 또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과연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각 나라 교과서에 세계 지도에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문화가 잘못된 거 보면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세계 알리는 활동을 해서 지금 많은 나라 교과서 웹사이트가 방크 현을 통해서 바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또 다른 나라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이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한국의 독도를 모르고 동해를 모르고 우리나라 위치를 몰라서 좀 서운했죠.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우즈베키스탄 청년이 그린 한국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나요? 자, 인도네시아 청년이 그린 한국의 모습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재밌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한국을 그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인도네시아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나라를 그릴 수 있나요? 아제르바이잔 친구가 그린 한국의 모습이에요. 정말 무섭죠? 그럼 우리 또한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벨라루스.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모르는 외국인들처럼 혹시 우리 또한 이들 나라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아시아 친선 대사들은 바로 100년 전 한국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받아 주었던 외신기자 맥킨지처럼 지금 강복이 된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이런 나라에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었던 외신기자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 도움 필요한 다른 나라 목소리를 전 세계에 올바로 알려줄 수 있는 청년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자, 도와주세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의 전쟁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저한테 미얀마 젊은이들이 부탁을 해왔어요.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K-팝 좋아하는 팬들이었는데 바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방크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미얀마의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로 미얀마 국민들이 비참하게 슬퍼하고 있어요.
집 밖에 나가면 적수에게 총살받고 있어요. 군인들이 낮에 집에 있는 여고생까지 습격해 숨지게 했어요.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도 쿠데타 군부의 폭행에 의해서 죽었어요. 심지어 시위한 학생들을 숨겨진 임산부가 총살당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미얀마는 지금 자유와 인권 없다고 반칸 호소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100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가, 우리 의병들의 이야기를 귀로 기웠던 맥킨지처럼 지금 우리가 맥킨지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 도움이 필요했던 아시아의 목소리를 세계에 홍보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얀마의 억울한 이야기, 미얀마 국민들의 슬픈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외신 기자가 되어서 바로 이런 내용을 전 세계에 호소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유엔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도록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19살 소녀, 케이팝을 좋아했던 미얀마 소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총탄을 맞고 사망했어요. 케이팝을 좋아했던 소녀가. 저희 이런 미얀마 소녀의 아픔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 소녀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포스터를 만들고 전 세계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알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엔에 설득했던 미얀마 대사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소개를 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마치 100년 전에 우리 의병들의 목소리를 들어왔던 맥킨지 기자처럼 지금 우리가 맥킨지가 되어서 지금 도움이 필요한 미얀마의 목소리를 알리고 있죠. 그런 결과 이렇게 방크가 미얀마 군부와 싸우는 디지털 신군이 되어서 전 세계인들을 모아서 바로 세계인들한테 알리고 있어요. 해외 청원도 이제 제시해서 세계인들한테 호소하고 있고, 바로 100년 전 우리의 목소리를 들었던 외신 기자들처럼 지금 우리가 외신 기자가 되어서 지금 도움이 필요했던 바로 100년 전 우리의 모습이었던 미얀마 모습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미얀마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분들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나라가 미얀마 사람들을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다 저한테 온 편지들입니다. 정말 전 기뻤어요. 내가 100년 전에 우리나라 의병들 도왔던 외신기자 맥킨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자, 100년 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줘서 그 목소리를 외신 알렸던 바로 해그 특사죠. 1907년 6월 25일 이준 이상설 이종 특사가 네덜란드 해그에 도착했습니다. 특사들의 임무는 만국 평화회의에 참가해서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거였죠. 특사들은 일본의 방해로 회의에 참석은 없었지만 각국 대표들은 세계 언론을 향해서 한국의 상황을 알려 놓겠죠. 조국의 독립을 염원한 해외 특사의 꿈은 21세기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해외 특사단이 일본의 방해로 만국 평화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당시 우리 포기하지 않고 각국 대표들한테 일본의 침략상을 알리는 타운서를 보내고 그 전문을 평화회의에 발표했죠. 그리고 해외 기자단들한테 호소했죠.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바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아시아 나라들을 위해서 이렇게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국제기구처럼 세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바로 브릿지 아시아라는 사이트죠. 이 사이트는 방크 청년들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었던 바로 외신기자 맥킨지 그리고 해외 특사의 기자분들처럼 지금 우리가 아시아 어려움들을 전 세계에 호소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유곡에 대한 부분도 세계에 알리고 있고 일본의 역사적 부분도 세계에 알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미얀마 문제, 태국 문제 예를 들면 미얀마 군부와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실상을 알리고 미얀마인을 보호하는 청원과 태국에서 왕실 모독죄를 폐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 태국 젊은이들의 모습을 알리는 내용 지구촌은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엔인처럼 국제기구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전세계 여론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예요. 여러분 또한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 꿈을 계승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나라의 목소리를 전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여러분, 100년 전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을 넘어 그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아시아 평화의 꿈이죠. 아시아 평화를 향한 위대한 꿈꾼 한국인, 바로 안중근 의사죠. 1879년, 1910년, 100년 전이었지만 바로 이분은 아시아 평화를 꿈꿨습니다. 그는 유럽연합 EU보다 50년 앞서 평화적인 아시아 공동체 설립을 꿈꿨어요.
한 줄 청년들이 두 개국 이상의 언어를 습득하고 삼국의 유대감을 높아질 것을 기대했고 높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해서 한중일이 상공업 발전을 함께 도모해서 패권이 사라져 다른 아시아 나라들도 동참하게 되어서 평화 공동체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바로 아시아 신혼대사 8개 여러분들은 100년 전 안중근의 꿈을 이어받아 세계인들과 진실한 친구가 되어서 바로 한국인이 주도가 되어서 70억 세계인들한테 아시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지금 21세기에 완수하는 게 아닐까요? 자,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이어 21세기 아시아 평화를 만든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한 달 동안 바로 여러분들이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21세기 완수하는, 그래서 아시아 평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100년 전의 꿈이 지금 이 순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기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위대한 도전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